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7분입니다. 요즘 지인의 연락처를 도용해서 부고나 청첩장 안내문으로 위장한 악성 URL을 보내거나 또는 AI로 흉내낸 딸 목소리에 속아서 수천만 원을 보내게 되면서 범죄에 연루가 되는 신종 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파일에서는 점점 대범해지고 있고 교묘해지고 있는 신종 피싱, 스미싱 범죄의 사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도 이게 보면서 알았는데요.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범죄가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싱 범죄 사례 요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피싱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피싱은 낚시를 하다, 낚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범죄학적으로 바라보면 범죄 피해자를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전화, 그러니까 음성을 통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편취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스미싱 같은 경우는 전화가 아니라 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악성 앱이 설치가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게 되고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는 그런 범죄 수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을 넘어선 신종범죄 기술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커머스 피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를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가 가상의 물건을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즉시 모든 결제 정보가 피싱 범죄 집단에게 전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범죄 피해 사례도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례를 보면 점점 교묘해지고 이제는 헷갈릴 정도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2023년 지난해의 전체 발생 건수를 보게 되면 18,902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은 2년 전인 2021년에 비해서는 약 39%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피해 금액을 보더라도 7,744억에서 4,472억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문제는 최근의 범죄 양상을 보면 대단히 교묘화,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상승 추세를 그릴지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 예. 피해 가능성은 어쩌면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요즘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AI 쪽이죠. 범죄에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최근 과학기술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바로 이제 AI 기술인데요. 네. 최근에 우리 발생한 사건을 하나 제가 예를 들면 고령의 부모님께 자녀가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통화에는 자녀의 얼굴과 음성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AI 기술을 도용해서 위변조한 사례이고요. 예. 이 과정에서 급히 부모님께 돈이 필요하다, 이체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큐싱이라고 하는 범죄도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큐싱의 Q는 QR코드를 의미합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때 저희가 백신 인증을 받거나 어떤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많이 발급받은 경우가 있었고 이제는 QR코드가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이트에서 QR코드 촬영을 요청하게 되면 부정적인 경우에는 그 QR코드를 촬영하는 즉시 앱이 설치가 되고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됩니다. 예. 이러한 범죄가요. 지난 2022년에만 무려 3,028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QR코드를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주의와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예. QR코드도 조심해야 되지만 메시지도 아닌데 그 영상통화까지 했는데 어떻게 돈을 또 안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특히 청년층의 피해가 극심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쉬운 예는 사실은 아르바이트나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에 비해서 많은 비용을 주겠다, 대가를 주겠다라고 현혹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는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한 수거와 배달입니다. 예. 하지만 이 수거와 배달은 결국은 보이스피싱이나 피싱 범죄를 통해서 얻어진 부정적 수익을 배달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예. 이것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본인이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연루가 되고 졸지에 소위 범죄자, 전과자가 되는 그런 양상도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모르고 이제 속아서 일을 좀 했더라도 뒤늦게 알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본인이 이제 결백하다. 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걸 입증하면 되지만 일말에 하나라도 만약에 고의성이 개입된다라면 그때는 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예,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또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신고나 이런 것들도 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난해까지는요, 사실은 여러 개의 기관이 각기 다양한 대응과 또 신고 대응 체계를 가졌는데요. 네. 지난해 10월 4일부터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따라서 피해를 경험하시면 곧바로 112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즉시 본인의 휴대폰에 혹시 의심스러운 앱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의심스러운 앱이 있으면 즉시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셔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사실을 등록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돈을 보낸 은행과 돈을 받는 은행 양쪽 모두에 전화를 하셔서 예. 즉시 계좌 거래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예. 이 개인이 경계하고 주의하는 게 1순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이 법뿐만 아니라 사실 어제 오늘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21대 국회에서 사기 방지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계류가 됐었습니다.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건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통합적 대응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어제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는요, 이 예방과 대책을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기구가 설립되기 위해서 입법적인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끝으로 피싱 범죄에 대한 어떤 주의가 필요한 부분 끝으로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법 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한데요. 개인의 그런 대응과 예방 방법의 숙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악성 앱이 설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안 앱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르는 번호를 전화가 와서 돈을 요구하는 것 더더욱이나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예. 모르는 번호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SNS의 메시지를 클릭하는 일들도 없어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경찰이 됐던 검찰이 됐던 금융감독원이 됐던 어떠한 공공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금전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예. 명심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